안녕하십니까. 더벨 이돈섭 기자입니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지난달 23일 열렸습니다. 임시주총을 앞두고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달았고 양측의 수싸움 역시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고려아연 임시주총 이모저모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을 취재했던 이영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우 기자. 안녕하세요, 이영우입니다. 네, 당일 임시주총 현장 다녀오셨잖아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도 현장 오전 8시부터 이제 취재를 시작했고요. 이미 보도가 돼서 아시겠습니다만 이날 현장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곡들이 정말 많이 있었고요. 오전 9시에 시작할 예정이었던 주총은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전엔 중복 위임장 이슈가 걸림돌이었고 오후에는 엑셀 파일 병합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바람에 시간이 크게 미뤄졌습니다. 결국에는 예정 시간보다 6시간이 지난 시간에서야 시작이 될 수 있었고 밤 늦게까지 주총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지난해 보이는 임시주총이었던 것 같은데 주총 주요 안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이번 임시주총의 주요 안건으론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 그리고 이사회 이사수 상한을 19명으로 제한하기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이 있었습니다. 두 의안이 이번 주총의 분수령이었던 이유는 최 회장 측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중투표제는 의결권 대결에서 밀렸던 최윤범 회장 측이 전체를 뒤집기 위해 꺼내든 회심의 카드였습니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지분율이 낮은 소수주주에게 더 많은 의결권이 부여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풍 MBK의 열세였던 의결권 대결에서 최 회장 측이 우위를 점하면서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인사들로 이사회를 채우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사수 상한을 신설한 건 역시 영풍 MBK의 공세를 막기 위한 방책입니다. 영풍 MBK 측이 신규 이사를 대대적으로 선임해서 이사회의 주도권을 쥐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영풍 측은 신규 이사 14명을 선임하겠다고 주장했는데 결국 주총에서는 해당 안건은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네, 주총 전엔 영풍 측의 우세를 점치는 전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총을 앞두고 법원의 집중투표제 금지 관련 가처분 소송 판결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번 임시주총 직전까지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을 MBK와 영풍이 막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사회 정관을 바꿔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자마자 곧장 집중투표제를 기반으로 신규 이사를 선임하는 건 불가하다는 게 영풍과 MBK의 입장이었습니다. 법원도 결국 영풍과 MBK의 손을 들어줘서 가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본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은 임시주총에서 다뤄지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의 방어 전략이 깨지면서 사실상 이번 임시주총은 영풍과 MBK의 낙승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주총을 앞두고 양측의 지분율은 영풍 MBK 연합이 41%, 최 회장 측 34%였습니다. 의결권을 기준으로는 각각 46.7%, 39%로 추산됩니다. 단순 지분만으로는 영풍이 압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고려아연이 절묘한 수를 가지고 나왔다고요. 네, 반전이 이어졌습니다. 주총 바로 전날 밤이죠. 고려아연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게 임시주총의 판을 또 한 번 흔들었습니다. 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인 썬메탈 코퍼레이션, 즉 SMC가 영풍의 지분 10%를 취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로써 영풍, 고려아연, SMC, 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의 고리가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영풍의 의결권이 이 때문에 무효됐다고 공표했습니다. 양사가 서로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상호주 의결권 제한 대상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영풍 MBK는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국내 법인인 주식회사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만 임시주총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영풍의 의결권이 없다고 판단한 의장권이 발동된 결과입니다. 결국 순환출자 구조가 이번 분쟁의 새 쟁점이 됐습니다. 이제 영풍 MBK는 최 회장 측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당국이 규제하는 순환출자 구조를 자기적으로 만들었다는 데 공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허점을 고려아연이 의도적으로 활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위법의 소지도 크다는 게 이들의 입장입니다. 네, 영풍도 반격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소송은 물론 공정위 제소까지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영풍 MBK도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상황입니다. 3일 영풍 MBK는 최 회장을 비롯해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이성채 SMC 법인장, 최주원 SMC CFO 등을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영풍 MBK는 순환출자 고리가 된 SMC의 이 사진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또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가처분 판결은 오는 3월 정기주총 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분쟁의 판도는 또 한 번 흔들릴 겁니다. 네, 임시주총 후폭풍이 만만치 않네요. 이번 갈등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이 최 회장 측으로선 일단 시간은 벌었습니다. 당장 임시주총에서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번 주총의 결과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 회장으로선 기다림의 시간도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당장 최 회장 측은 영풍은 배제하고 MBK 측의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MBK가 이 제안을 수락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 예정된 이벤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3월 정기주총이 남아있죠. 네. 또 그에 앞서서 임시주총 결의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공정위 조사와 형사고발건은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아마 꽤 걸릴 겁니다. 네, 이번 질문은 그 계획이 없었던 질문이긴 한데요. 말씀 들어보니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고려아연 측의 묘수를 생각해낸 곳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자본시장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이 김앤장이 이번 고려아연 측에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전략을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브레인입니다. 근데 글쎄요, 일단은 이번 주총 결과를 떠나서 앞서서 유상증자 추진도 그랬고요. 자본시장에서는 약간 무리수라는 판단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분리했던 전황을 상당히 오랜 시간 끌고 있거든요. 네. 이 점을 봤을 때는 이 김앤장의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싸움이 좀 이어지는 거여서 자본시장의 평가와는 별개로 이 경영권 분쟁에서 김앤장을 찾는 어떤 고객들의 수요는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번 이슈를 토대로 해서 어떤 김앤장의 존재감은 좀 더 높아지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고려아연 주총 결과를 보면서 마음 졸이시는 주주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려아연 주가 전망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 주가 전망은 말에 조심해야 네.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공개 매수가 끝난 다음 주가가 급락할 거라고 예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공개 매수 후에 주가가 200만 원 넘게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예상을 하기 정말 힘든 종목이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가처분 이 판결도 남아 있고 또 공정위나 검찰 조사가 남아 있어서 그때마다 아마 이슈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또 주가는 출렁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주가에 대한 예상은 전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최 회장 측의 묘수를 던지면서 결국에는 시간벌이에 나선 형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일로 득을 보는 건 최 회장 측 고려아연과 아까 말씀드린 김앤장 법률사무소일 텐데요. 사실 고려아연 전체 주주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한번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 고려아연 이슈 여파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향방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계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별 이영호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